네, 붉은 물결과 뜨거운 열기가 전국을 뒤덮는 월드컵 시즌을 맞아 다시 한번 축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충격이나 부주의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부상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비즈인사이드 건강 토크에서는 반월상 연골 파열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이신 재진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사실 무릎 관절 주변에서도 앓고 계신 분들 많고요. 좀 들어봤다고 봤는데 반월상 연골 파열 좀 생소해요. 이 반월상 연골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무릎 관절은 이 정강이 뼈하고 허벅지 뼈가 만나는 곳입니다. 네. 이 뼈와 뼈가 만나는 곳에는 우리가 흔히 물렁뼈라고 하는 연골이 있습니다. 이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힘을 분산시켜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월상 연골은 아주 단단하고 탄력 있는 콜라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때는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반월상 연골이라는 게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손상이 되는 거고 이 손상이 돼서 파열이 되면 어떤 통증이 있는 건가요? 네, 반월상 연골은 어느 연령대나 파열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10대나 20, 30대에서는 이 연골이 굉장히 탄력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심한 충격, 즉 운동을 하거나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하는 그런 큰 손상이 있을 때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40대 후반이 넘어가게 되면 이 반월상 연골이 탄력이 떨어지고 또 약해지기 때문에 어떤 경미한 외상이라든가 심지어는 일상적인 활동 중에서도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이 되게 되면 무릎에 통증이 오게 되는데 아주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무릎을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네. 무릎에 통증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무릎을 이렇게 비틀 때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무릎에서 갑자기 소리가 난다든지 또 마비 증상처럼 무릎이 딱 굳었다가 다시 조금 있다가 풀어지는 그런 증상이 생길 때도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무릎 관절에 대한 질환하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떠올리기 쉽거든요. 그 퇴행성 관절염과 반월상 연골 파열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이 무릎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네. 그리고 반월상 연골 파열은 이 연골을 보호해주는 쿠션 같은 그 연골판이 찢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다른 병입니다. 그렇네요. 예, 무릎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증상이 그냥 시큰거리는 증상 정도만 있다가 연골 손상이 진행이 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연골판 파열의 경우에는 파열이 됐을 때 증상이 심하게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통증이 좀 좋아지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병이 좀 나아가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해서 병원을 찾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월상 연골은 한번 파열이 되면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파열이 점점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연골판은 연골을 보호해주고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파열이 심하게 진행이 돼서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 충격과 힘이 연골로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되기 쉽고요. 그렇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월상 연골 파열이 심해지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네. 거네요. 그러면 이걸 좀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반월상 연골 파열의 치료는 부위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는데요. 보통 연골판의 바깥쪽 3분의 1 지점은 혈액이 잘 통하고 네. 또 쉽게 아물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래 기능 모양대로 봉합을 꿰매주는 거죠. 봉합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관절 안쪽 3분의 2 지점은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잘 아무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파열된 부위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또 파열된 부위가
다른 부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다듬어주는 부분 절제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반월상 연골 그 파열의 어떤 수술은 네. 거의 대부분이 관절 내시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술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파열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지 않아도 뭐 체외 충격파라든가 증식 치료 같은 그런 연골판을 아물게 하는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합니다. 막 절개해가지고 막 수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을 좀 갖지 않아도 되고 일단 고통이 좀 느껴진다, 통증이 있다 싶으면은 덜컥 겁을 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병원을 찾는 게 제일 네.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파열된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다르고 또 증상에 따라서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치료해 주신 분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환자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반월상 연골 파열은 워낙 흔하기 때문에 워낙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그 15세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그 MRI 검사를 해보니까 이 반월상 연골이 너무 심하게 파열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관절 내시경 검사 소견에서도 이 연골판이 너무 심하게 파열이 돼 있고 또 심지어는 그것이 연골 사이에서 파열된 부분이 끼어 있어가지고 이제 무릎이 제대로 이제 펴지지 않는 그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파열도 너무 심하고 이제 시간도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봉합을 제 위치에 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젊은 어린 친구니까 네. 그것을 제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좀 억지로 봉합을 했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근데 의외로 그 연골판이 그 젊은 환자에서 그런지 그 회복이 빨랐군요. 예, 회복이 굉장히 빨라서 잘 아물어졌고 지금은 거의 정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다행스러운 이야기네요. 진짜 10대에 그렇게 그래요. 수술 후에 관리도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고 또 평소에 이 반월상 연골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이 반월상 연골 파열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수술은 거의 대부분이 관절 내시경으로 진행이 되기 네. 때문에 입원 기간도 하루 이틀은 충분하고 대부분 특별한 어떤 재활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평소에 이런 그 반월상 연골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평소에 근력이라든가 인대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운동을 할 때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워밍업을 해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반월상 연골 파열의 증상이 있을 네. 경우에는 네.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운동인데 단 과하지 않게 항상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무엇이든 참 과한 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요.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궁금증 재진호 원장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시간에 한 잔씩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이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찬 음식을 섭취하면 배를 차게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이 배 주위의 근육도 함께 경직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나쁘게 해서 이 배에 군살이 붙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따뜻한 물은 아침에 마시는 것만으로도 변비 예방에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이 따뜻한 물이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변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네요. 이처럼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건강한 습관으로 하루하루 알찬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김경란의 비즈인사이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